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제 채널에 그 쌍둥이 출산 브이로그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일란성 쌍둥이, 단일양막 쌍둥이, 이렇게 되게 어렵게 아이를 낳은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댓글로 어떻게 쌍둥이가 생겼는지, 시험관은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6주차, 10주차, 일란성 쌍둥이 임신했어요. 꼭 로우리소우리처럼 건강하게 낳고 싶어요. 저희도 시험관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전부터 이 이야기는 좀 다루고 싶었는데 난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선뜻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남편의 동의를 또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남편이 그걸 굳이 얘기를 하냐라고 했다가 제가 계속 영상을 찍고 싶다고도 얘기를 했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거리라고 생각이 계속 들어서 남편을 설득을 해서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쩌다 쌍둥이가 임신이 됐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길에 가다가 만나는 할머님들한테도 많이 듣고 미용실 언니들, 과일 가게 사장님들도 다 어떻게 쌍둥이를 가졌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험관이 맞아요. 근데 이게 시험관을 했기 때문에 쌍둥이다는 아니에요. 저희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배아를 이식을 할 때, 시험관 할 때 이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난자채취하고 정자채취해서 배아를 만들잖아요. 그걸 이식을 하잖아요. 이 배아를 이식을 할 때 2개, 3개씩 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만 35세가 넘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시험관 했을 당시에 만 27세였고 이식이 2개, 3개가 안 돼서 하나를 이식을 해서 당연히 단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배아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하나의 배아가 2개로 나눠져서 일란성 쌍둥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관 때문에 쌍둥이가 됐다는 아니고 하나를 이식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다 보니 이 하나의 배아가 2개가 돼서 일란성 쌍둥이가 되었다. 가족력 있나요? 없습니다. 양가에서 쌍둥이가 정말 최초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식구들이 다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관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만 나이로, 병원은 만 나이로 하니까 만 26, 만 27에 결혼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자연임신 시도를 했는데 안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없었고 남편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정자 검사를 하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저희 남편 27살이었어요. 정자 검사를 하면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정액량, 정자수, 운동성, 전진성 운동 정자 퍼센트, 정자 활동성 정도, 정자 형태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근데 다 정상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 정자 형태가 있잖아요. 이게 4% 이상이어야 정상인데 저희 남편이 1% 미만이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그래도 나이들도 어리고 여자 쪽에서 문제가 없으니 한번 자연임신 시도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 배란 이제 맞춰가면서 하는 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인공수정을 했어요. 인공수정 할 때는 이제 정자를 채취를 해서 이제 여자 몸에 넣는 건데 그때 정자를 채취하셨던 선생님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인공수정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시험관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시험관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가 저도 나팔관도 문제도 없고 난소 나이도 원래 나이보다 한두 살 어리게 나왔고 제 쪽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빨리 임신을 해서 애를 낳기로 한 거 그냥 시험관을 하자.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산 차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다시 쫙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거는 시험관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진짜 다 정상인데 그 정자 형태 1% 미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제 시험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관을 하는데 경험상 남자의 정자 상태는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관 할 때도 이제 뭐 정자도 채취하고 난자도 채취해서 이제 배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정자 채취, 난자 채취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날 채취를 할 거니 남편분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관리를 좀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뭐가 좋은지. 근데 일단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는 자전거 타지 마시고 아래쪽 이제 따뜻하게 하지 마셔라. 뭐 자동차 탈 때 엉뜨 이런 거 키지 마시고 최대한 시원하게 하면서 지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저희 남편 엉뜨 안 키고 집에서도 맨날 빤스바람으로 다니고, 그리고 전자담배를 한 10년 정도 폈는데 지금은 10년이죠. 23살, 4살쯤에 저를 만나서 그때부터 쭉 전자담배를 피니까. 그래서 그때 전자담배도 한 2주를 끊었어요. 채취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채취를 하고 이제 배아가 몇 개가 만들어졌다. 저희가 오일 배아 6개가 만들어졌거든요. 동결로.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남편 상태가 어땠냐 했더니 그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하시나 그분이 남편 정자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셨다. 괜찮다라고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오일 배아도 6개나 나왔고, 그래서 아 진짜 노력을 하면 좋아지는구나 그때 느꼈죠. 그래서 저희가 남편과 저랑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남편의 그 상태가 안 좋았을까를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 의사의 결론이 아니라 저희의 결론이 담배, 전자담배 무조건 있고요. 저희 남편이 20살 때부터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20살 때부터 거의 28, 9살까지 게임을 진짜 많이 했는데, 롤을 진짜 많이 했는데, 대학생 때는 거의 PC방도 많이 갔고 집에서도 이제 게이밍 의자를 많이 써서 생활을 했는데 그게 통풍이 안 되잖아요. 가죽 시트로 된, 땀이 많이 차고 안쪽은 너무 앉아있기도 많이 앉아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게이밍 의자가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남편이 또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요. 많이 먹었어요. 이게 뭐 대학생 때는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가 자취를 했다 보니 또 건강한 음식을 많이 못 먹기도 했고 배달 음식이 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영향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저랑 살면서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몸에 염증도 많이 사라졌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관 하기 전에도 막 좋다는 거 많이 먹였거든요. 막 추어탕 먹이고 저희 친정엄마가 막 추어탕 먹이고 와서 집밥 해주고 막 그런 먹는 거에 대한 노력이 또 있었고, 그 정도? 술은 원래 잘 안 먹어요. 그 정도 했더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식하는 날 상태가 채취하는 날 상태가 좋아서 이제 이식만 잘 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 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이식만 하면 되겠다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식을 했는데 두 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됐다. 아, 역시 한 방에 되는구나 했는데 화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슬퍼하고 울고 막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 경우의 수에 없던 거라서 화유가 한 번 되고 또 한 번 화유되고 하면 3개월을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3개월을 쉬고 2차를 이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또 막 좀 바쁘게 일을 꾸리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막 온전하게 신경을 못 썼더니 아예 착상이 안 됐고 3차 때 이제 이식을 했는데 하나를 이식을 했는데 5주까지는 이제 뭐 2주를 나오고 뭐 괜찮다가 6주, 7주에 뭐 쌍둥이인 거 알고 뭐 그렇게 그때 영상처럼 이렇게 흘러간 거였어요. 그래서 기간은 좀 저는 사실 한 3, 4개월이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힘들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좀 그렇게 멘탈이 센 사람이 아니라서 그 호르몬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임신이 안 돼서 회사에 난임휴가 제도가 또 있었어가지고 난임휴가를 썼는데 그 기간에도 안 돼서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퇴사와 난임과 막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오면서 약간의 우울증? 그런 게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무기력하고
코로나 막 이때여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됐고 그 시험관 주사랑 이런 것 때문에 막 몸이 엄청 붓고 막 살이 찌고 이런 것들이 또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고 그때 또 막 자존감이 막 한창 바닥으로 떨어져서 남들 하는 막 결혼식 경조사에도 많이 못 갔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게 조금 무섭고 싫었고 그래서 계속 시험관 하는 동안에 살도 많이 찌고 그게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보면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살찐 게 아니라 그런 상태였어요. 막 손도 계속 부어 있었고 얼굴도 막 계속 부어 있고 사진 찍으면 너무 내 모습이 부해 보여서 싫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J 성향이 좀 있어서 모든 일이 좀 계획대로 착착착착 돼야지만 속이 편하고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 임신이 뭔가 이번에는 되겠지 했는데 안 되고 되겠지 했는데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또 엄청 컸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막 귀하고 잘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란 건 아니지만 나름 뭔가 실패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학도 수시에 한 번에 반에서 제일 먼저 붙어서 대학도 갔고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을 때 결혼도 했고 취업도 하고 싶을 때 잘 한 방에 쫙쫙쫙 됐어요. 진급도 막 잘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서도 막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좋은 시댁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었고 뭐 청약도 한 번에 막 됐고 그냥 사실 원하는 대로 잘 인생이 이렇게 20대 때부터는 흘러갔는데 이 임신이라는 게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남편이 너무 잘 챙겨줬었고 병원 늘 항상 같이 가줬고 그래서 그냥 잘 이겨내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쉽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진짜 배에 온통 멍자국으로 가득했고 그 매일매일 그 주사를 맞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막 이식하기 전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3개를 동시에 놔야 되는 그런 날이 몇 번 있거든요. 그때는 주사를 맞으면서 막 울었던 것, 너무 아파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린 사람들도 많이 오느냐. 그랬더니 보통 여자가 어리고 남자가 많은 경우가 제일 많고 둘 다 어린 경우도 요새는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막 브이로그 이런 거 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찾아보니까 20대도 아닌 부부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걸렸고 비용은 요새 정부 지원이 또 제가 했던 때랑 많이 달라져가지고 더 좋아져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돈이 안 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돈이 꽤 들고요. 주사마다도 또 금액이 달라서 저는 이만큼 들었는데 어떤 분은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저는 이만큼 들었는데 그냥 주사도 안 먹고 약 먹는 걸로만 해가지고 돈이 별로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증상마다 달라요. 또 남자 쪽의 문제면 남자 그 비뇨기과 치료에 따라서 또 돈이 또 들기 때문에 금액은 또 천차만별인 것 같고 요새 또 난임 지원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쌍둥이 임신 추천하시나요? 뭐 저도 쌍둥이 너무 갖고 싶어요. 뭐 쌍둥이 부러워요. 저도 쌍둥이 임신하고 싶어요. 뭐 이런 댓글이나 말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정운 그 삐뽀삐뽀 소아과 원장님 아시나요? 그분이 올린 영상에 쌍둥이 임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 원해 하지 마세요. 뭐 쌍둥이 임신 정말 위험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도 쌍둥이 임신 추천은 못 드려요. 이게 그냥 언론이나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비춰지는 귀여운 쌍둥이들은 정말 운이 좋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쌍둥이 임신 자체는 정말 정말 위험하고 그 소아과 그 하정우 선생님 말씀하시기로는 쌍둥이 임신을 하면 엄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태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기형아가 될 확률도 2배 이상 높아지고 뇌성마비는 4배에서 5배가 높아지고
중환자실 퇴원 이후에 발달 장애가 남을 확률도 매우 높고 돈도 시간도 정말 많이 들고 함부로 쌍둥이 가지게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담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공감하고 제가 또 어렵게 나왔잖아요. 로우리 소우리가 또 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갔고 저도 뭐 눈 미수가 망막증 치료했고 청력검사 뭐 치료했고 뇌초음파 많이 찍었고 CT도 찍었고 발달이 잘 되고 있느냐 돌 이후 18개월, 20개월까지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도 남편이랑 하는 얘기가 기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로우리 소우를 키울 수 있게 된 거는 다 운이고 기적이다. 그만큼 쌍둥이 출산이 정말 위험한 건데 우리는 어쨌든 잘 나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자. 그리고 쌍둥이 낳다가 잘못되는 산모분들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쌍둥이 뭐 한 번에 고생해서 낳아서 키우면 좋지 뭐 한 번만 고생하면 되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맞아요. 물론 맞지만 쌍둥이를 갖기 위해서 2개, 3개 이식을 하는 거는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쌍둥이가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간까지 저는 한 2돌은 지나서 마음을 좀 안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뭐 애도 잘 크고 있네 라고 하셨겠지만 그 안에 저희 부부만 아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고 마음 졸이면서 울면서 대학병원 외래 다니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길었거든요. 임신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해야 될 일이고 건강하게 잘 나와서 잘 기르시길 너무너무 응원하지만 이제 그 쌍둥이 임신을 위해서 2개, 3개씩 넣으시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무거워졌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난임 부부가 되었고 시험관을 한 1년 정도 했고 그 일란성 쌍둥이 임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못 보신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또 난임 부부나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기억을 떠올리고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험관 하시더라고요. 요즘 저한테 나도 시험관에 하는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서 막 제가 쌍둥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물어봐요. 시험관 하셨어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험관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댓글 남겨봐 주세요. 안녕.